재테크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월세 받으시다가 전세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28에서 55%가 껑충 뛰어 올라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목동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전세를 받거나 월세를 받거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월세보다 무조건 전세를 받아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이유와 얼만큼 좋은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세입자 입장이시라면 전세에 사시는 것보다 월세에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당장 써먹거나 활용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시면 살아가시면서 큰돈 관리할 때 정말 크게 도움이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냐?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다. 여러분 이런 얘기 다 익숙하시죠? 네. 월세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가끔 월세를 놓고 뭐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우리 인문학적인 얘기 다 빼고 그냥 월세는 어떤 거다? 여러분들 원해요, 안 원해요? 다들 원하시는 거죠? 다 원합니다.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옛날에 원시인, 인류의 조상이죠. 원시인을 보면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해야지만 생존이라는 걸 할 수 있었듯이, 지금의 현대인들은 경제활동이라는 약간은 하기 싫을 수도 있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먹이활동이 되고 그게 우리를 생존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원시인이 사냥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 내 동굴 앞에 고깃덩어리랑 야채가 따박따박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시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원시인들은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현대 인류는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뭔가 만들어내신 분들은 월세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월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불로소득이라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월세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월세가 최선이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월세를 받는 것이 최고의 수익 활동 방법인 게 맞냐? 확실하냐? 라는 한번 의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테크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절대로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세가 한 7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 제가 시세를 보니까 월세를 받을 때 5천에 한 150 정도를 받게 되고요. 전세는 한 4.5억 정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7억 5천짜리 아파트가 여러분 소유다. 그러면 월세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전세를 받으실래요? 어떤 계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1번 월세, 2번 전세. 여러분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선택 기준과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월세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으시면 전세를 받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받아본들 그걸로 월세 수익만큼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나아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시면 대부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걸 은행에 넣게 되시죠. 그러면 은행 이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될 텐데, 4.5% 기준일 때 은행 예금 금리가 세금을 제외하고, 뭐 은행 예금은 연에 한 번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걸 월로 계산을 했을 때 월에 세후 142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4.5%라는 금리가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월세 150만 원보다 142만 원이니까 더 금리가 낮은 거죠, 이자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월세를 받게 되실 겁니다. 더욱이나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금이자가 작년 연말에만 하더라도 뭐 4, 5%는 우습고 저축은행 가면 6%대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3%대가 줄을 이루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균 이자가 3.5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세후 이자가 110만 원이 될 테니까, 그러면 내가 괜히 전세 4.5억 받아서 3.5% 넣어서 이자 11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냥 월세 받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훨씬 좋은데 굳이 뭐하러 내가 전세 받아? 라는 마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월세 계약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돈을 받아서 빌려줄 곳이 은행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월세를 받으실 거고, 나는 다른 곳에 빌려주고 더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전세를 받게 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저희 행센 고객분들 보시잖아요.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월세 받던 분들이 전세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전세가 낮춘 거에 제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주거 환경 안정화에 기여한 게 바로 접니다. 왜? 제 고객분들이 월세 하시다가 전세를 굉장히 많이 가서 전세 공급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월세에서 전세를 바꿨을까? 이걸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자, 제 고객분들은 지필 채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월세 받으시다가 전세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월세 대비 28에서 55%가 수익률이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다가 제가 뭐 건보료까지 말씀드리면 더할 나위 없어질 거고요. 자, 실제 어떻게 되는지 좀 구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례죠. 1번이 있고 2번이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4.5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GPL 채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세해 전 이자가 266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는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세해 전은 아니죠. 세해 후가 중요한 거죠. 세해 후로 본다 하더라도요, 19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150이야. 이자 받으면 193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받으실래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43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28%가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43만 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43만 원이면 어떤 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또 굉장히 큰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43만 원이면 뭐 한 달에 소고기를 시원하게 한우 A뿔, 한우 2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달에 한 2번은 가족분들이랑 구워서 드실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그 동네에 있는 마실 갈 때도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루 정도 관광할 수 있는, 뭐 제부도 가서 칼국수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럴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주들 왔을 때 용돈이나 장난감 사주는 것도 부담 없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그 차이인데 엄청난 금액으로는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자 소득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자 소득을 올릴 때는 건보료에 대한 플랜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건보료 줄이는 방법으로 대부법인 전략과 피부양자 전략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건보료를 줄일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어저께 업로드가 된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선 제가 대부법인 전략을 가지고 건보료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대부법인을 활용을 했을 때 월세보다 어떻게 더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지, 그 금액적인 부분만, 방법론적인 거 말고 금액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GPL 채권 투자를 하는데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할 때는 193만 원, 법인으로 할 때는 266만 원, 세금 없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할 때는 우리가 27.5%라는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없이 8% 이자가 그냥 다 통장에 꽂히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법인으로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무실 임차료나 뭐 세무 기장료나 대부 협회비가 있는데, 이걸 적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35만 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정비용에서 가장 큰 게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무상 전대차 계약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빼게 되면 한 10만 원대에도 고정비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3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법인으로 했을 때 매출이 266만 원이 들어오는데 비용이 나가는 건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35만 원이 빠지면 통장에 남는 건 얼마냐면 231만 원이 남게 됩니다. 많이 남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받았을 때는 150만 원이라는 월세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 법인으로 해서 집회를 하시게 되면은 231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가 차이 나나요? 약 8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월세 대비해 가지고는 55%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현금 흐름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건보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는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만 했지 건강보험료 얘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법인을 활용하시게 되면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건보료는 완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 고객분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재투자율이 96%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맛집 보고 이런 얘기 한 번쯤 하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면 안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GPL도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행센 통해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도 도움이 되고 그런 윈윈하는 관계들이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 요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은 좋은 거를 왜 말하지 않고 자기들만 하느냐? 제가 이 책에 써놓긴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GPL은 유형의 금융상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금융상품은요 무형의 금융상품이거든요. 근데 GPL은 유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형의 금융상품은요 뭐 적금이나 예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가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선착순 개념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형의 상품은 뭐냐면 이마트에 있는 소고기 세일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고기가 원래 한 20만 원 정도 하던 건데 갑자기 세일해가지고 3만 원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달려가죠. 내가 늦게 달려가면 그 소고기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면 좋죠. 왜? 그래야 내가 그걸 점할 수 있으니까, 선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GPL은 유형의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차주가 되실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GPL 채권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주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갖고 있는 차주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물건이 뭐예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GPL 채권을 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GPL 채권 하고 싶다고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의사 표현하시고 예약을 하셔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품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시는 분들 주변에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유형의 금융 상품을 마치 무형의 금융 상품처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원하실 때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 역할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고객분들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충실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월세보다 전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월세보다 많은 이자를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전세를 받으실 거고요. 근데 월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부죠. 그분들은 월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제 행센을 아시고 또 저희 GPL 채권이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월세를 받으시는 일은 없겠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이시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긴 합니다만 간혹 목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세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셔라. 그걸 가지고 월세를 들어가시고요. 그냥 돈 내시고 이 목돈을 가지고 그냥 운용을 하셔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월세 내고도 남는다.
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돈 관리하실 때 이 개념 정리가 되시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